불의의 감옥에 갇힌 군인. 13년 후 그의 K9 저먼 셰퍼드가 입에 물고 온 물건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들은 그가 유죄라고 말했다. 법원은 그것을 정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3년 전 강민재 하사. 대한민국 육군에 훈장받은 군인은 그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맹세한 범죄로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의 제복은 벗겨지고 명예는 지워졌으며 그의 이름은 수치 속에 묻혔다. 하지만 그를 결코 의심하지 않은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충성스러운 K9 저먼 셰퍼드 태양. 태양은 민재의 해외 임무 파트너였다. 그들은 함께 매복, 지뢰, 그리고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다. 하지만 민재가 체포되었을 때 태양은 그를 따라가려 했다. 그는 울부짖으며 목줄을 물어뜯고 며칠 동안 교도소 문 앞에서 짖었다. 결국 그들은 영원히 헤어졌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3년 후 어느 아침 태양이 돌아왔다. 그가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텼는지, 어떻게 계속 찾아다녔는지, 기억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태양이 민재에게 돌아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 물려있던 단 하나의 낡은 물건이었다. 10년 넘게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낼 물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마리 개가 시스템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충성, 상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이다. 당신은 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정의가 말보다 더 크게 짖기 때문이다. 13년 전 강민재라는 이름은 무언가를 의미했다. 훈장받은 하사, 전쟁 영웅, 총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진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강원도에서의 구조 임무 중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은 남자. 그의 부대는 그를 믿었고 상관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그의 K9 파트너 태양, IED, 급조 폭발물을 탐지하고 민재를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훈련받은 저먼 셰퍼드는 그를 신처럼 따랐다. 하지만 2012년 여름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기지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보급 트럭이 사라졌고 민감하고 고가의 군사 장비가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든 의심이 민재를 향했다. 누군가는 위조된 기록과 조작된 CCTV 영상을 심어놓았다. 그가 동기가 없었고 부정행위 이력이 없었으며 방금 매복에서 부대를 구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없애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그들은 훈련 중에 그를 체포하러 왔다. 태양은 짖으며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었다. 민재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혼란은 너무 컸다. 그들은 그의 손에서 목줄을 뺐고 그를 차에 밀어넣었으며 작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날 민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경력, 명예, 자유, 그리고 기지의 철조망 뒤에서 태양은 며칠, 그리고 몇 주를 기다렸다. 결국 군은 태양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며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는 그가 민간인에게 입양됐다고 했고 다른 이는 그가 소송 중 탈출해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춘천 교도소의 차갑고 잿빛 벽 안에서 민재는 조용히 지냈다. 그는 배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언론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의 항소는 해마다 기각되었다. 그의 감방에 있는 유일한 사진은 태양의 사진이었다. 낡고 가장자리가 찢어진 라미네이트된 사진. 그리고 매일 밤 좁은 침대에서 잠들기 전 그는 같은 말을 속삭였다. 나를 기억하는 게 있다면 그건 너야. 바깥 세상에서는 시간이 흘렀다. 전쟁 영웅들은 대체되었고 이야기는 잊혔다. 하지만 강릉의 바람 부는 작은 마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마을 외곽의 건설 현장 주변에서 떠돌이 저먼 셰퍼드가 목격되었다. 그는 거대했고 털은 바래고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 눈을 가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멀리 놓인 음식만 먹었지만 항상 지켜보고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유령이라 불렀다. 아무도 몰랐지만 유령은 태양이었다. 그리고 그는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체포된 지 정확히 13년째 되는 아침 태양이 춘천 교도소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짖지 않았고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는 약간 절뚝였고 그의 털은 먼지와 마른 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경비원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만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 부드럽게 물려있던 작은 물건, 도그 태그, 오랫동안 죽은 줄 알았던
원래 보급 사건과 관련된 한 남자의 도구 태그였다. 경비원들은 이를 우연이라고 했다. 소장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3B 감방 안에서 한 점원 셰퍼드가 민재를 고발했던 남자의 이름을 새긴 태그를 물고 교도소 문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민재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의 무릎은 풀렸다. 벽이 빙빙 돌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태양.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정말 너니? 그는 10년 넘게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의 유대는 태양을 수많은 마일, 세월, 위험을 넘어 다시 끌어당겼다. 그리고 아마도 진실을 함께. 소장의 사무실은 민재가 들어왔을 때 조용했다. 그는 여전히 베이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오랜 침묵으로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왜 불려왔는지 몰랐다. 죄수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이 사무실에 불려왔다. 박소연 소장, 키 크고 회색 머리에 차갑지만 공정한 평판을 가진 여성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오늘 아침 내게 방문자가 왔어.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눈을 깜빡였다. 저는 방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방 구석을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그때 그는 태양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멎었다. 걔는 창문 근처 담요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민재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는 더 늙고 더 마른 모습이었다. 한때 윤이 났던 털은 이제 하얗게 새고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은 사라졌다. 태양, 민재가 속삭였다. 걔의 귀가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갑자기 강렬하게 달려들었다. 태양은 공격이 아니라 포옹을 위해 민재에게 뛰어들었다. 그는 가슴 깊이 낑낑거렸고 꼬리는 세차게 흔들렸으며 그의 머리를 민재의 가슴에 세게 밀어붙여 거의 의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민재는 무릎을 꿇었다. 넌 같구나 했어. 그는 목이 메어 태양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들이 널 내게서 뺏어갔다고 생각했어. 태양은 그의 얼굴을 핥고 짧은 짖음을 내며 코로 뭔가를 밀었다. 그때 민재는 담요 근처의 물건을 보았다. 도구 태그. 여전히 마른 피로 얼룩진 최영훈 중위의 이름을 새긴 태그. 민재는 유령을 보듯 그것을 바라보았다. 최영훈은 검찰의 핵심 증인이었다. 민재가 거래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동료 군인. 그는 재판 후 사라졌다. 연락도, 사망 확인도, 시체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태양이 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왔다. 어떻게?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장은 놀라 앉아 있었다. 그게가 새벽에 남문 앞에 나타났어. 내 사건을 기억한 경비원이 태그의 이름을 보고 알아차릴 때까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지.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렸다. 이게 의미하는 건가요? 박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10년 넘게 묻혀있던 걸 다시 열었어. 소문은 교도소 안에서 들불처럼 퍼졌다. 걔와 함께한 죄수. 누명을 쓴 전쟁 영웅. 13년 만에 퍼즐 조각을 입에 물고 돌아온 K9.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양은 그의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천천히 무겁게 숨을 쉬었다. 마치 그가 수년간 달려왔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듯했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임무, 최영훈의 얼굴, 법정에서의 배신, 그리고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달랐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조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태그를 가져갔고 오래된 사건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으며 수년간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졌다. 민재는 10년 넘게 처음으로 인터뷰를 받았다. 그가 말하는 동안 태양은 내내 그의 곁에 있었다. 몸을 바짝 붙이고 귀는 쫑긋 세우고 방 안 모든 얼굴을 주시했다. 조사관들은 최영훈에 대해 그가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 물었다. 민재는 그가 임무 브리핑 중 언급했던 강원도 근처의 오두막을 떠올렸다. 그가 소멸지점이라 불렀던 곳. 3일 후 수색팀은 그 오두막 근처에서 최영훈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유해를 발견했다. 그의 옆에는 찢어진 군용 가방과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완전한 자백. 그는 두려움과 자신의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약속으로 민재를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도망쳤으며 결국 태양이 그를 찾을 때까지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태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는 기억했다. 그는 찾았다. 그는 진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민재에게 자유의 기회가 생겼다. 법정은 조용했고 기자, 퇴역 군인, 그리고 10년 넘게 강민재의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분노와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항상 경계하며 지켜보는 태양을 생각했다. 현실 같지 않았다. 아무것도. 불과 2주 전만 해도 그는 깜빡이는 교도소 조명 아래 마른 고기를 먹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판사 앞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갑도, 죄수복도, 굴욕도 없었다. 어색하게 맞지 않는 정장과 이 악몽이 마침내 끝나기를 바라는 조용한 기도뿐이었다. 김영철 판사, 날카로운 턱선과 오랜 고통이 담긴 눈을 가진 노인은 목을 가다듬고 민재를 똑바로 보았다. 국방부가 제출한 새 증거, 회수된 일기, 사망자 신원에 대한 법의학적 확인, 그리고 군 조사관의 지원 증언을 검토한 결과 이 법원은 강민재 하사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의 기록은 이에 따라 말소됩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강민재 씨. 박수 소리는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민재는 눈을 감고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태양은 일어서서 민재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변화를, 안도를 느낀 것이다. 민재는 손을 뻗어 태양의 목털을 꽉 잡았다. 그것이 그를 현실에 붙들어주는 유일한 것 같았다. 사실 그랬다. 밖에서는 언론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로 밀려왔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사님? 정부를 고소할 건가요? 이제 뭘 할 건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태양이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걸로 충분했다. 그들은 물러섰다. 그리고 나중에 퇴역 군인 비영리 단체가 임시로 제공한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는 벽난로 옆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정장을 입은 채로 태양의 털에 얼굴을 묻었다. 넌 날 되찾아줬어.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날 찾아줬어. 태양은 그의 얼굴을 한번 핥고 무겁고 따뜻하게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하지만 자유 속에서도 민재는 잃은 것들의 무게를 떨칠 수 없었다. 13년. 군 경력, 가족의 신뢰, 계획했던 삶, 최악을 믿고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는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온 낯선 이들의 편지. 어떤 이는 일자리를 제안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부당한 유죄 판결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어떤 이는 그냥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건 침묵, 평화, 그리고 태양뿐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단순하지 않았다. 어느 밤 오두막 뒤 숲에서 태양과 산책하던 중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태양이 멈췄다. 또 한 번의 소리, 그리고 목소리. 강민재 하사? 민재는 심장이 뛰며 돌아섰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무 사이에서 나왔다. 군인 같은 자세, 조용한 눈. 제 이름은 이준호 대위입니다. 최영훈과 당신 사건 이후 몇 년 함께 복무했죠. 민재의 턱이 굳었다. 뭐 원하는 겁니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일기도. 미안합니다. 이준호는 잠시 멈췄다. 그때 의심이 있었지만 겁쟁이처럼 입 다물었죠. 태양은 둘 사이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손을 들었다.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돕고 싶습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당신에게 복수보다 큰 게 있으니까요. 하사님, 진실이요. 당신 같은 사람들, 잊힌 군인들, 버려진 태양 같은 개들이 더 있어요. 그들을 위해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겪은 사람. 민재는 그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다시 벽난로 옆에 앉았고 태양은 곁에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타올랐다. 그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를 자유롭게 한계가 그의 목적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났다. 오두막 뒤 산책로에 눈이 녹으며 민재와 태양이 매일 아침 걷는 길이 드러났다. 그들의 의식이 되었다. 울타리도, 벽도, 철창도 없는 조용한 곳. 민재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 그의 부츠 소리와 태양의 부드러운 발바닥 소리가 그 위에서 리듬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재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자유가 휴식을 의미할 거라 생각했다. 달리기를 멈추고 기억을 멈출 거라고. 하지만 힘이 돌아오면서 불안한 에너지도 돌아왔다. 그는 새벽 전에 일어나 다시 훈련을 시작했고 군대 이후 하지 않았던 루틴을 만들었다.
태양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본능으로 따라갔다. 수년간의 생존으로 마른 몸. 그들은 각기 다른 상처를 입었지만 함께 움직이며 온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왔다. 택배로 발신자 주소 없이 봉투에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있었다. 사진, 이름, 사건들, 부당하게 수감된 퇴역 군인들, 복무 후 버려진 군견들, 조용히 묻힌 잘못된 수사들. 민재는 오두막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고 속이 뒤틀렸다. 그만이 아니었다. 시스템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책임없이 다른 이들을 배신했다. 태양은 근처에 앉아 마치 이해하는 듯 지켜보았다. 다음 날 민재는 마을로 차를 몰고 이준호 대위를 커피숍에서 만났다. 파일을 보낸 거 당신이죠? 그는 묻지 않고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귀 기울일 준비가 됐어요.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나더러 뭘 하라는 겁니까? 뭔가를 시작해요. 태스크포스든 유닛이든 목소리든 이름은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제 신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음을 이끌면 그들도 믿을 겁니다. 민재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 모든 트라우마를 다시 파헤치라는 겁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태양이 하늘에. 민재는 침묵했다. 그 주 후반 오두막 포치에 태양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해가 낮게 떠서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손을 뻗어 태양의 등을 쓰다듬었다. 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게 하려고 그 세월을 버틴 게 아니지. 그렇지? 태양의 꼬리가 나무 바닥을 쳤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들은 작게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페이지, 사명 선언문, 이름, K9 진실 유닛. 기부금이 조금씩 들어왔다. 생존자들이 연락해왔다. 사람들은 돕고, 말하고, 싸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운동이 커지면서 민재도 성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했고, 퇴역 군인 행사에서 연설했으며, 감독위원회 앞에서 증언했다. 마이크 앞에 설 때마다 태양은 그의 곁에 있었다. 언론은 그 이미지를 사랑했다. 누명을 쓴 군인과 그를 구한 게.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건 민재가 매번 태양에 얼마나 의지했는지였다. 옛 악몽이 스며들 때마다,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태양은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댔고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상기시켰다. 어느 날 군견 구조 컨퍼런스에서 연설 후 50대 중반의 여성이 다가왔다. 친절한 눈빛에 가슴에 흰 반점이 있는 점원 셰퍼드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이건 맥스예요. 그녀가 말했다. 제 아들의 군견 파트너였죠. 아들이 해외에서 죽은 후 그들은 맥스를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요. 민재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찾아낼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하는 일 고마워요. 그날 밤 민재와 태양은 늦게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포치에 앉아 머리 위의 별을 바라보았다. 넌 아직도 생명을 구하고 있지. 그는 태양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넌 절대 멈추지 않았어. 태양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고 눈은 부드러웠다. 그들은 세상에 잊혔지만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제한된 번호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민재는 오두막 뒤 서리가 내린 소나무 길을 태양과 함께 새벽 러닝을 마친 참이었다. 해는 아직 낮게 떠서 가지 사이로 긴 오렌지빛 광선을 드리웠고 공기는 폐를 찌를 만큼 차가웠다. 민재는 이마에 땀을 닦고 생각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강민재. 그가 대답했다. 상대편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만 파헤쳐. 민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겠지?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어떤 건 묻혀 있어야 해. 네가 그게를 그들이 말하는 만큼 아낀다면 그만둬. 전화는 끊겼다. 민재는 손에서 조용히 울리는 전화를 들고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춘 태양을 보았다. 귀는 쫑긋, 눈은 민재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의만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최근 주목받은 사건 파일을 꺼냈다. 이번엔 군인이 아니었다. 군견이었다. 그림자, 해외 비밀작전 유닛에 배정된 K9. 그게는 생명을 구했고 불법 무기 은닉처를 찾아냈으며 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속삭임이 있었다. 묻힌 불만, 사라진 서류, 기밀 브리핑.
태양은 벽난로 옆에 누워 민재가 서류를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진 한 장. 흐릿하고 발에 있었지만 분명했다. 헬리콥터 주변에 서 있는 군인들. 그리고 뒤쪽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태양이 있었다. 민재는 숨이 멎었다. 그는 태양의 모든 임무, 모든 세부사항, 모든 핸들러 기록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파일에 없었다. 더구나 태양은 거기 있어선 안 됐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태양 뒤에는 민간인 복장의 남자가 얼굴을 돌린 채 미 디비전 11SS 패치를 달고 있었다. 소문으로만 알려진 부대, 그림자 임무, 감독 없음. 민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았다. 태양은 그가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에 연루된 걸까? 다음 아침, 민재는 서울로 차를 몰고 이준호 대위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았고 태양은 그의 발치에 있었다. 그의 존재는 위안이자 경고였다. 미 디비전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요. 민재는 서론 없이 말했다. 이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길이야. 그들이 네 개를 이용했어요. 이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많은 개를 이용했어. 민재, 많은 군인도. 그 문을 열려면 뒤에 뭐가 있는지 각오해야 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굴 만나야겠네. 그날 밤 단 하나의 윙윙거리는 조명으로 밝혀진 평범한 창고에서 민재는 김지영이라는 여성을 만났다. 전직 정보 분석가로 아무도 믿지 않았던 문서를 유출한 후 제대했다. 지금까지는 그녀는 사진, 지도, 해제된 보고서를 펼쳤다. 태양은 여러 장에 등장했다. 그는 추적 유닛의 일원이었어. 규정을 모두 어긴 작전에 투입됐지. 그녀가 말했다. 핸들러들이 진짜 일, 무기 판매, 포로 이송에 너무 가까워지면 걔들은 재배치됐어. 때로는 폐기 대상이 됐고 민재는 턱을 꽉 다물었다. 태양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상을 했지. 김지영은 또 다른 사진을 밀며 말했다. 탈출했어. 드론 감시 영상이었다. 사막도로를 홀로 달리는 게 멀리서 보급 트럭이 불타고 있었다. 태양은 교도소 문 앞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민재에게 돌아오려 했던 것이다. 그는 널 기억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짓도. 민재는 목이 메었다. 그들은 그의 삶을 빼앗은 데 그치지 않았다. 태양을 훨씬 더 큰 일의 졸로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그의 파트너, 그의 구원자를 내려다보며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몰랐던 건 누군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눈이 다시 내렸다. 산을 침묵으로 덮었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었다. 민재의 심장만 빼고 그의 앞 테이블 위 파일들은 책상 램프 아래 부드럽게 빛났고 오두막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도, 메모, 증언, 이제 모두 정리되었다. 군 관료제 아래 수년간 묻혀있던 비밀 네트워크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태양은 벽난로 근처에 웅크리고 숨소리는 꾸준했지만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마다 귀가 살짝 움직였다. 그도 느꼈다. 다가오는 압박.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은 위협. 민재의 전화가 진동했다. 이름 없는 메시지. 그들이 온다. 자정. 그는 벌떡 일어나 방을 훑었다. 편집증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그들은 한번 그의 삶을 순식간에 찢어놓았다. 이번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닥 아래 금고에 숨겨둔 낡은 권총을 장전하고 몇 주 전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하고 태양의 조끼를 다시 점검했다. 걔는 공기의 변화를 이해하듯 일어섰다. 오늘 밤은 못 잘지도 몰라. 민재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린 더한 것도 겪었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자정이 다가왔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2쌍, 그리고 3쌍. 민재는 그림자 속으로 이동했고 태양은 그의 곁에 바짝 붙였다. 그는 검은 SUV에서 나오는 형체들을 보았다. 제복도, 배지도 없는 전술 장비와 침묵뿐. 그들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니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계해. 태양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땅에 낮게 붙어 죽음처럼 조용히. 첫 번째 남자가 오두막 현관에 다가왔다. 민재는 차단기를 내렸다. 불이 꺼졌다. 그는 근육의 기억처럼 움직였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그는 세상이 그를 유죄로 낙인 찍기 훨씬 전부터 이런 상황을 훈련받았다. 문이 벌컥 열렸다. 손전등이 방을 훑었지만 문을 통과한 첫 번째 남자는 기회조차 없었다. 태양은 미사일처럼 그를 덮쳤고 그의 팔뚝을 턱으로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재는 복도에서 나타나 권총을 겨눴다. 내려놔. 그는 두 번째 침입자에게 포효했다. 남자는 얼어붙었다. 밖에서 더 많은 움직임. 민재는 경고 사격을 창문 너머로 날렸다. 타이어가 끽 소리를 내며 한 대의 차량이 눈 속으로 도망쳤다. 혼란. 그리고 다시 침묵. 몇 분 후 반대 방향에서 헤드라이트가 들어왔다. 이번엔 빨강과 파랑. 이준호 보안관이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무기를 들고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민재와 태양이 잔해 속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멈췄다. 알고 보니 이준호는 메시지를 군사계약자와 연결된 일회용 전화로 추적했다. 한때 민재의 이야기를 의심했던 보안관은 그가 첫 공개 연설을 한 이후로 조용히 통화와 문서를 모니터링해왔다. 이건 최영훈을 덮으려는 것만이 아니었어. 이준호는 쓰러진 침입자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넌 너무 큰 걸 드러냈어. 그들은 네가 멈추지 않을 걸 알았지. 민재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태양을 보고 있었다. 털에 피가 묻어있고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늙은 개는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날 밤 늦게 위료진이 부상자를 데려가고 부보안관들이 현장을 정리한 후 민재는 태양과 함께 현관 계단에 앉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휘몰아쳤다. 넌 몇 번이나 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는 태양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넌 이런 일을 계속하면 안 돼. 소파에 누워 토끼를 꿈꾸며 자야지. 태양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에게 기대. 마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상처 입었지만 숨쉬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이름을 정화하는 게 아니었다. 침묵당한 군인들, 버려진 개들, 결코 치유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더 나아가야 했다. 태양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이 싸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영웅은 항상 제복을 입지 않는다. 때로는 털을 입는다. 3개월 후 세상이 마침내 귀 기울였다. 민재는 서울에서 열린 국가퇴역 군인 옹호 서민 무대에 섰다. 연회장은 조용했다. 상원의원, 퇴역 군인, 기자, 가족들이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무대 옆에 누워 앞발 위에 머리를 얹은 태양을 보고 있었다. 늙은 점원 셰퍼드의 숨소리는 느려졌고 한때 강했던 다리는 이제 걸을 때 떨렸다. 수의사들은 그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민재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태양은 순수한 의지로 버텼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순간을,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민재는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13년 전, 저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제 이름은 진흙탕에 처박혔고 제 삶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존재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K9 파트너, 태양. 그는 잠시 멈췄고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는 사막을 건넜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교도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입에 물고 그의 뒤 화면에 이제 유명한 사진이 떠올랐다. 춘천 교도소 앞에 서 있는 태양. 최영훈 중위의 도그 태그를 이빨 사이에 물고 놀란 숨소리, 그리고 침묵. 민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태양은 제 무죄를 증명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태양 같은 개들은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잊혔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고 불편해지면 그들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는 방안을 훑었다. 더는 안 됩니다. 그날 밤 K9 진실 유닛은 세계의 퇴역 군인 단체와 국회의원회로부터 자금 수인을 받았다. 민재는 기밀 군사작전과 관련된 부당한 유죄 판결을 조사하고 전국에서 퇴역 군견을 옹호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게 되었다. 태양은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2주 후 오두막의 조용한 따뜻함 속에서 민재는 해가 뜨기 전에 깨어났다. 벽난로는 낮게 타고 있었다. 밖에는 신선한 눈이 대지를 덮었고 조용하고 깨끗했다. 태양은 난로 옆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민재는 만지기도 전에 알았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태양의 옆구리에 손을 얹었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떠났다. 민재의 가슴에서 나온 소리는 말없는 날것의 슬픔이었다. 그는 태양을 꼭 끌어안고 가장 추운 교도소의 밤과 가장 어두운 의심의 날들을 위로했던 털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역 보안관이 오두막 뒤 언덕에 무덤을 파는 걸 도왔다.
태양이 해지는 걸 지켜보던 바로 그 언덕. 민재는 그의 파트너를 군기로 감쌌다. 태양이 정부 소유물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충실히 이 나라를 섬겼기 때문이었다. 묘비는 간단했다. 태양, 군견, 군인, 구원자, 2009-2025.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다. 동료 핸들러들, 구조된 퇴역 군인들, 심지어 K9 맥스와 함께 복무했던 아들의 어머니까지.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침묵이 충분히 말해줬다. 의식이 끝난 후 민재는 무덤 옆에 홀로 앉았다. 기다렸지. 그렇지? 그는 속삭였다. 내가 다시 온전해질 때까지.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었다. 이걸 끝낼게. 그는 약속했다. 너를 위해. 그들이 버린 모든 개들을 위해. 그의 봄. 민재는 새로운 사명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태양법. 군견을 보호하고 퇴역 후 관리를 보장하며 기밀 작전에 대한 공공 책임을 만들고 부당하게 고발된 군인들을 위한 법적 재검토를 제공하는 법안. 이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름이 되자 법안은 통과되었다. 민재는 국회의사당 계단에 서서 법안 사본을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중에 군중이 흩어지고 카메라가 사라진 후 그는 국회의사당 밖 작은 추모 정원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제 청동 동상이 서 있었다. 태양이었다. 귀는 쫑긋, 시선은 단단했고 입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물고 있는 듯 살짝 열려 있었다. 민재는 동상 바닥을 만졌다. 넌 나를 위해 돌아왔어. 그가 말했다. 이제 세상이 널 절대 잊지 않게 할게.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어깨 위로 햇살이 따뜻했다. 어디선가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의 곁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발바닥의 리듬. 소리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유대였다. 깨지지 않는 영원한